네, 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이선생입니다. 자, 오늘 2월 23일 월요일이고요. 자, 오늘도 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연일 신고가 갱신하면서 좀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뭐 사실 10만 찍은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진짜 뭐 이제 20만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D램 시장 1위를 탈환하면서 이 HBM4를 앞세워서 이제 1위 수성할 계획이고,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이 엔비디아 측에서 지금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급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그에 따라 이제 주가도 이제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보이니까 지금 증권사들에서 어때요? 증권사들에서 앞다투면서 이제 목표가를 올려주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런 이슈들보다 정말 좀 차트적인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이유가, 자, 추세가 지금 급격한 상승이에요. 그리고 확산이 엄청나게 일어난 상황이고, 거래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죠. 과매수 구간은 또 점점 길어지고 있죠. RSI 지수가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지금 이 지수가 한 80에 가까이 좀 다다르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거 오늘 이거 하나만 알아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급량을 좀 보셔야 돼요. 수급량을 좀 보시면, 자, 웨인이 계속해서 팔아주고 있어요. 그렇죠? 오르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파는데, 이 물량을 지금 개인과 기관이 나눠서 받아주고 있죠. 물론 개인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대체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르는데 외인이 왜 팔고 있을까? 자, 외인 비중이 뭐 50%가 넘어가니까 그냥 차익 실현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 근데 지금 이 외인의 매도세는 주가를 좀 정돈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이 차트가 이름을 가려놓고, 자, 우량주다, 대형주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전혀 이 어떤 안정성이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엄청 빠르게 급변하고 변동성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오늘처럼 이 월요일 이 변동성 높은 시장을 눌러주는 모습이 나와주는 겁니다. 자, 그럼 외인들이 노리는 건 뭘까요? 왜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까지 지금의 주가를 누르려고 하는 걸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이 현재 라인에서 지금 이 19만 원대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인에서 지금 지지선이 존재하느냐? 지지선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외인의 입장에서는 아, 이거 고점 뚫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일부러 눌러주면서 이 지지선을 새로 구축하려는 모양을 보여주는 겁니다. 외인이 최근에 2,500만 주를 매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RSI 지수를 보면 과매수 구간에 오히려 지금 더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더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개인들의 화력이 엄청난 거죠. 자, 개인들이 물량을 전부 다 사들이게 되면 외인의 입장에서는 다시 이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고, 그거는 이제 외인들이 가장 잘하는 이 등락 구조를 만들게 되는 그런 신호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평선 정배열이죠. 정배열의 우상향으로 확산되고 있고 31선도 꾸준하게 따라붙어 주고 있어요. 근데 거래량이 확연하게 줄어들고 과매수 구간을 지날 때 고점 매도다 라고 추세를 꺾으려는 거죠. 자, 보통 삼성전자와 같이 이렇게 외인 비중이 50%가 넘는 그런 종목의 경우에서는 좀 이런 상승 추세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 등락 구조입니다. 이 등락 구조가 근데 개인들에게는 사실 엄청난 손실을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주가가 오르는데 이게 왜 손해냐라고 하시는데, 이 구조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상승 추세에 이렇게 등락이 나오게 됩니다. 자, 외인들은 이 등락을 이용해서 매매를 지속하면서 이 수익과 물량을 동시에 챙기게 돼요. 고점과 이 저점의 이 시세 차익을 이용해서 이익을 실현하거든요. 자, 그러면 개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개인 좀 잘 안 보이죠? 여기 말고 여기다 쓸게요.
이 개인들의 경우 어떻게 되느냐? 개인의 경우에는 이제 외인이 손실을 보지 않고 매매를 통해서 계속해서 수익을 낸다라는 거는 개인과 외인은 어때요? 반대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인이 고점에서 팔 때 혹은 저점에서 살 때 그 반대에 있는 게 개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사는 사람이 개인이고 저점에서 파는 사람이 개인이 되는 거죠. 아니 그거는 멍청한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아니요, 심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외인들이 원하는 대로 거래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오늘 신고가니까 더 오르겠지 싶어서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눌림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거, 이런 거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주님들은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요, 적당한 가격대에서 사서 존버를 택하게 돼요. 사놓고 그냥 버티기만 합니다. 어떤 방향성이 보이질 않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를 모르니까요. 자, 그러면 이게 좋은 방식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외인이 파는 이유가, 이 외인의 매도 이유가 뭐냐면 일시적 고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 등락 구조에서 요 구간인 거죠. 일시적 고점. 자,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그냥 들어가게 되면 고점에 물리면서 엄청 안타까운 상황이 나와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그냥 버티기만 했을 때는 제가 아까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 결론적으로 이 수익률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개인과 외인 간에 6배에서 7배까지도 나게 되거든요. 600에서 700% 엄청난 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개인이 3%를 벌었다라고 하면 외인은 15에서 20%, 그리고 개인이 만약에 20%를 벌었다 그러면 외인은 세 자리가 되죠. 100에서 150%까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둘 다 벌었을 때를 가정하는 거고요. 개인의 경우 마이너스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투자라는 걸 하잖아요. 이 투자라는 걸 하는데 개인이지만 개인으로서 투자를 할지 외인을 따라가려 노력할지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상황은 뭐냐면 이 HBM4 이슈로 신고가 갱신되고 증권사가 목표가를 수정해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에 D램도 1위를 다시 탈환해줬고, 월요일 특수성도 있죠. 왜 월요일 특수성이에요? 이거 주말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주말 사이에 호재가 계속해서 나왔고 월요일에 폭등하는 거 당연한 결과였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시적 고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이 외인은 오늘도 역시 이 매도를 진행을 했고 이 물량을 전부 다 개인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위에서 이렇게 눌러주는 모습이 나와줬고, 이 기회로 등락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에게 어떤 심리가 새겨지느냐, 공포 심리가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외인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현재 외인의 타점과 그 우세를 좀 가늠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시기가 언제냐, 그 타점이 어디냐. 보통 이제 외인들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게 바로 이제 화요일이에요. 근데 왜 화요일일까? 자, 월요일이 변동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 이후에 화요일에는 항상 소강 상태가 됩니다. 소강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러니까 이 소강 상태에 이른다는 말은 뭐냐면 월요일 변동성 이후에 화요일은 주가 변동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가장 어려운 날이에요. 그러니까 물량을 모으기도, 외인의 입장에서 물량을 모으기도 그리고 주가를 흔들기도 너무나 좋은 타이밍이 되는 거죠. 게다가 오늘처럼 이 신고가라는 타이틀은 어떤 매도 심리를 만들기에도 너무나 쉬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화요일 2월 24일 바로 내일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부터 타점을 잡고 신호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방송으로 제가 항상 신호를 드리는데 이 라이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좀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세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연락이 많이 왔는데 연락 오는 분들이 보통 이제 방송을 놓치시는 분들이에요. 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월요일이니까 출근하셨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집에 있더라도 방송 놓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저의 입장에서는 알려드린다고 알려드렸는데 손실 중이라고 연락이 오시니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방식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어떤 이 방송의 시청자 욕심이 나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건데, 그냥 그래서 제가 방식을 좀 바꾸기로 했어요. 아예 그냥 숟가락을 들고 여러분들 입에 직접 넣어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매수 타점이나 매도 타점을 제가 원래 방송에서 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직접 문자로 다이렉트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잠시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제 개인 번호를 하나 띄워놓을게요. 요거는 지우고, 네, 위에 보시면 010-8065에 6865, 네, 8065에 6865, 여기로 삼성전자니까 그냥 간단하게 삼성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분들 제가 확인한 대로 영상 보신 우리 구독자님이구나 하고 제가 저장을 할 겁니다. 저장한 뒤에 이제 매수매도 타점 사인 전부 다 잡아서 잘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이 방송으로만 진행을 하는 것보다 좀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훨씬 피드백도 빠르고, 그리고 무엇보다 놓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방식을 좀 변경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8065에 6865, 네, 여기로 8065에 6865, 여기로 삼성전자니까 삼성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분들 전부 구독자님이라고 저장한 후에 제가 매매 타점마다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요거 제가 단체 문자로 보내드리거든요. 네, 단체 문자로 보내드리니까 굳이 답장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 답장 안 해주셔도 되고, 네, 맞아요. 기프티콘이 지금 최근에 이제 기프티콘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뭐 고맙다, 덕분이다 하고 많이 보내주시는데 정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어차피 다 쓰지도 못하고, 지금 목소리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지금 커피도 못 마시는 상황이라 어차피 못 쓰니까 네, 요거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요거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제 채널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한 번씩만, 그리고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요 정도는 제가 부탁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간혹 몇몇 분들이 저렇게 물어보세요. 아니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해먹지 왜 남들 퍼주냐라고 하시는데, 저 주식으로 빚만 3억 있었던 놈이에요. 3억 2천 정도? 네, 이때는 뭐 진짜 한강 가야 되나 싶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뭐 저한테 주식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도 아무도 없었고요. 저는 그때가 아직도 너무 생생하고 되게 서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후로 우연한 기회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마음의 병이 많이 나았거든요. 금전적으로도 다 나았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빚을 진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둘러봤어요. 주변을 둘러봤더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좀 도와드리다 보니까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주식이라는 게 혼자 하면 참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이게 선생님도 필요하고 같이 가는 동료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네,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내일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 맞아요.
일단 오늘은 제가 목소리가 지금 이런 관계로 네, 이쯤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지금 컨디션이 많이 좋지가 않아서 오늘 장도 계속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이 선생이었습니다.